당뇨병 환자 500만 명 시대 30세 이상 성인 7명 가운데 1명은 이 병을 앓고 있는데 당뇨병은 병도 병이지만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3대 합병증으로는 눈에 생기는 망막병증, 콩팥에 생기는 신장병증, 그리고 신경에 생기는 신경병증으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서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3대 합병증 중 가장 먼저 발생한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앓고 있는 신경병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병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뇨병인데요. 실명을 하거나 다리를 절단할 수 있는 만큼 당뇨 합병증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은 당뇨병의 3대 합병증 가운데 하나인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경산중앙병원 신경과 김주현 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네. 그 전에 먼저 원장님 신경계 구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람의 신경계는 이런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고 말초신경계는 뇌에서 분지되는 뇌신경, 척수에서 분지되는 말초신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척수에서 가까운 신경일수록 우리가 근위부 신경이라 하고 척수에서 멀어질수록 원위부 신경이라 합니다. 중추신경계는 이렇게 말초신경계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당뇨병의 3대 합병증 뭔지 아시나요? 제가 공부를 좀 해왔는데요. 눈에 생기는 망막병증, 그리고 콩팥에 생기는 신장병증, 그리고 오늘 주제인 신경에 생기는 신경병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3대 합병증 가운데 가장 먼저 발생한다고 해요. 과장님 어떤가요? 네, 사실입니다. 당뇨 3대 합병증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질환이 맞고요. 먼저 당뇨병성 신경병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이란 고혈당으로 인해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다양한 증상이 발생되는 병입니다. 이러한 말초신경계의 분포는 감각신경, 자율신경, 운동신경 구성되어져 있고 각각의 신경에 어떠한 손상이 생기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마다 결과는 다르지만 당뇨 환자의 약 50에서 60%가 신경병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허나 이러한 환자들 중에 약 10에서 20%만 자가 증상을 느껴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질환입니다. 이러한 당뇨병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낙상입니다. 노년에서 특히 낙상은 중요한 문제를 유발시키는데요. 자칫 뼈를 다칠 경우에 전반적인 컨디션 저하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낙상을 예방을 잘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낙상이 결국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 저하와 균형 감각 장애로 발생이 되게 되고 자율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서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낙상이 신경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신경병이 있는 사람은 약 2배에서 3배 정도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당뇨발 첫 출발도 결국엔 신경 손상으로 발생이 됩니다. 신경 손상으로 감각 저하가 발생이 되면 발에 이런 잦은 손상이 발생되고 궤양이 발생되고 이러한 또 당뇨 환자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궤양 발생이 되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런 낫지 않는 부분으로 감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또 이러한 또 감염이 심해지면 절단까지 하게 되는 무서운 질환이 되겠습니다. 제일 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신경이 다치기 때문에 오는 신경병성 통증이 생기는데요. 주로 쑤시거나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자가밭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치될 경우에 약한 통증을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통각 과민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통증이 아닌 자극을 통증으로 느끼는 무해자극 통증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해자극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쉽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율신경병인 경우에는 사망률을 2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러한 신경병이 중요한 것은 초기에 적극적인 관리와 약물 치료를 통해 예방 및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낙상사고라든지 족부 궤양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만큼 조육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문화.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명절 문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왜 여자만 며느리만 전을 붙여야 하는 겁니까? 남자들 이번엔 도와줄게 이번엔 도와줄게 맨날 말만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도와준다고 해도 불만입니까? 예? 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아니 전 붙이는 일이 제 일입니까? 도와주다니 그게 말이가 코가.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예? 그러고 남자들은 뭐 불만 없는 줄 아십니까? 어허, 듣고 보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발언해 보시죠. 예. 우리 남자들도 명절 되면 엄마와 와이프 사이에서 껴서 아주 난감합니다. 예. 엄마 눈치 봐야 되지 와이프 눈치 봐야 되지. 참 아니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예 우리 남자들 제가 부엌에 들어간다고 하면 엄마가 좀 뭐라 합니까? 응? 아하,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웅희 씨, 발언해 주시죠. 네, 시대가 변했으면 새롭게 적응해야 되죠. 그래야지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엄마 핑계 댈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엄마는 명절 때 잠깐 보는 거지만 집에 오면 저는 쭉 봅니다. 살아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전을 붙이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 조상입니까? 신랑 조상님 아닙니까? 왜 남의 귀한 딸을 데리고 와서 전을 붙이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네.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 씨, 발언해 주시죠. 예. 조상님 차례상을 지내는데 네 조상님 내 조상님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했으면 일심동체죠. 일심동체. 예? 그리고 우리 남자들 명절에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왔다 갔다 운전한다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참. 명절 준비를 남녀가 모두 같이 하는 게 중요하죠. 남자가 돕는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예? 명절은 남녀가 다 같이 한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전이야, 사서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사는 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어디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사? 정성이 중요한데 정성껏 해야지. 아이고, 그 정성껏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내가 밤 깎아주잖아 밤. 그럼 됐지. 밤은 전용 깎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자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신세를 면할 수가 없네. 면할 수가. 아이고야 이래 바가지를 끓는데 내 몸이 안 아프고 백이나. 네 당뇨 있지 혈압 있지 환자다 환자. 근데 아픈 환자한테 저래 불만이 많다. 내 팔자가 왜 이런지. 아니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지. 집에 오면 집안일 해야 되지. 명절에는 전 부치고 오만 설거지 다 해야 되지. 난 머리 어깨 무릎발 머리 어깨 무릎발 다 아프다고. 자기야 내 당뇨 있는 거 알지? 내 당뇨다 당뇨. 자기야 당뇨 오래 앓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면서 그러나?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기 내랑 같이 TBC 클리닉 건강365 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건데 정말 내한테 너무한 거야 이거? 자기야 당뇨도 관리만 잘하면 합병증에 안 걸릴 수 있거든. 자기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러잖아.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맨날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알겠나? 왜 이렇게 아픈 모드로 작전을 바꿨는데? 어쨌든 자기 말했는 거에 책임져라. 자기는 자기 집 가고 나는 내 집 가고 이번 명절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알았지? 아니 그렇게 못하겠는데. 자기야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미안하다. 안 된다 자기야.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 그렇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들은 보고 싶지, 일할 사람은 없지. 아니거든. 아니라고. 자기 보고 싶어서 가는 거라고. 아, 몰라. 됐다. 하여튼 이번에 추석 때 눈치 없이 굴면 집에 와서 알았나? 됐어요. 대장님.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역시 이번 주에도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두 분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저한테는 어렵지 않았어요. 어허. 질문하시는 동안 입이 근질근질했거든요. 정답은 O가 아닌 X입니다. 자, 당뇨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혈당 조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혈당 조절만 잘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당뇨병성 이 신경병증으로부터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X 할게요. 아, 저는 X가 아닌 O예요. 왜냐하면 맞는 말 같거든요. 당뇨병은 앓은 기간이 길수록 합병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혈당 조절을 통해서 합병증이 나타나는 걸 좀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예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제가 맞는 말 아닌가요? 정답은 무승부입니다. 오. 예, 사실 당뇨 유병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뇨의 발생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허나 당뇨 환자의 약 60%가 통계적으로 신경병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40%는 신경병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들이 당뇨가 유병 기간이 길다 해서 반드시 다 신경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길수록 합병증을 앓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지만은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이 신경병증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받아라 빨리. 아 쉘터 받아라. 아 게임하고 있다니. 어머니, 잘 지내셨죠? 안 그래도 지금 어머니한테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딱 드는 순간 어머니가 전화 오시네. 웃긴다 진짜. 그죠? 아이고, 니네 일찍도 전화한다. 네가 아무리 직장 다녀도 바쁘다 해도 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할 시간 1분도 없나? 어? 어머니 저도 바쁘거든요. 그리고 저도 전화는 좀 귀찮아해요. 여보세요? 갑자기 와 전화가 안 들리네. 여보세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 아프신 데는 없고요. 아이고, 내가 아픈 데가 와겠노. 전신에 다 아프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데 막 눈도 막 침침하고 막 무릎도 막 아프고 막 극하다 갈기네. 왜? 뭐 어디 아프다나? 자기가 통화해봐라. 아 됐다. 좀 아 통화해라 빨리. 그러게요 어머니. 원래 어머니 연세쯤 되시면은 온몸이 구석구석 다 아파요. 할 수 없죠 뭐. 어머니 요즘 당뇨 관리는 잘 하고 있으시죠? 뭐 혈당 체크, 식단 조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도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요. 아셨죠? 당뇨는 병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환인 거 아시죠? 알지. 근데 그 규현이 가는 그 2형 당뇨고, 나는 그 자가 능력 지능이 떨어지는 그 이상이 생겨갖고 갑자기 그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하는 내가 1형 당뇨 아이가, 가는 생활 습관을 단디해야 되고만 내는 막 개안타니까. 나는 개안인데 가가 합병증을 조심해야 된다 갈기네. 아니 1형 당뇨나 2형 당뇨나에 따라서 합병증 위험이 달라요? 가마 내 옆에 이 할머니는요 2형 당뇨인데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안 카나. 신경 단디 챙겨야 되는데 알겠나? 자기 들었지? 알겠다. 그나저나 우리 이쁜 선미는 뭐하노 가노. 내가 전화해도 전화 받지를 않는다. 맨날 엄마랑 통화하면 시집 안 간다고 잔소리하니까 그렇지. 아가씨는 지금 옆에서 뒹굴뒹굴 누워가지고 사람 뒤로 찌고 있어요. 아이고, 가는 막 주말에 막 밖에 나가갖고 남자를 안 만나고 집에서 막 뒹굴뒹굴 있으니까 내가 진짜 속이 터져. 그나저나 혜미야, 네 이번 추석에는 전전날 와야겠다. 네? 왜요?
이모처럼 늦게 오면은 장은 언제 먹고 저는 언제 붙이고 언제 그렇게 음식 장만을 다 한다 카노. 내가 힘이 없다 아이가. 젊은 네가 와갖고 전전날 와갖고 준비를 하나하나씩 해야겠다. 네, 그러면 아가씨 데리고 빨리 내려갈게요. 어차피 어머님은 신랑은 절대로 안 시킬 거니까. 어미야, 여보시오. 야야, 네 선미한테 그 얘기 못 들었나? 선미 이번 추석에 모아요. 왜요? 어? 왜 아가씨 어디 가요? 그 뭐라 카더라? 유럽인가? 그거 같다 카던데. 아가씨, 추석 때 혹시 해외 유럽 여행 가요? 언니, 그렇게 됐어요. 선미 가가 요즘 회사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겠노.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라. 그 카이키네 이번에 가야지 언제 이 해외 여행 또 가겠노. 어머니, 와, 저도 직장 생활해요.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요. 뭐라 카노? 진짜. 아니 어머니, 어머니 항상 왜 자기 말만 하고 끊으시는데? 아이 버릇이다 버릇 알면서. 그 버릇 오셔야지. 나는 이번에 여행 가서 언니 선물 사오려고 해. 무슨 선물요? 아니 내가 취직하고 단 한 번도 언니한테 내복 같은 것도 못 사줬잖아. 그래서 유럽 가잖아요. 유럽 가는 김에 내가 언니한테 백 하나 사올라 했지. 싫어요? 아가씨, 네, 안 그래도 그 많은 그 긴 연휴 동안 아가씨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해외 나면 가고 싶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안 주고 아가씨가 그렇게 끊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쩝쩝하겠지. 그러니까요. 언니는 안 그래도 언니한테 진짜 어떤 백을 살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같이 한번 찾아볼까? 나는 검색해봐도 돼? 구경. 아이고 여자들이란.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에 따라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발병 위험이 다르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리현 씨, 과연 그럴까요?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오늘 주제를 듣고 방송 전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꼼꼼하게 여기 보세요. 적어놨거든요. 네. 자, 1형 당뇨는요, 이 소아당뇨죠. 소아당뇨입니다. 인슐린 자체를 이제 생성하지 못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 2형 당뇨가 뭐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당뇨병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방금 제가 드린 설명 이해가 되셨죠? 발생 원인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발병 위험 역시 다를 것 같아서 저는 O 하겠습니다. O. 그 철원 씨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정확히 제대로 공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정답 X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서로 발생 기전이 다른 건 맞지만 이 신경병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건 사실 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과장님, 이번엔 제가 정답이지 않을까요? 네, 정답은 사실 예은 씨가 맞춰주셨습니다. 네. 사실 발병 위험률은 두 구 모두 동일합니다. 1형 당뇨와 2형 당뇨는 약 3대 7 비율로 구성이 되는데요. 1형 당뇨의 약 60에서 65%, 2형 당뇨의 약 55에서 60%가 신경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발생률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아까 철원 씨께서 기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군 간의 발병 기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1형 당뇨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인슐린 자체가 부족하게 발생되는 인슐린 의존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사기형 효과라고 하는데요. 초기에 인슐린을 충분히 공급을 하면 신경병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병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호전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나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인슐린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인슐린 공급만 또 당뇨 조절만 충분히 해서는 예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형 당뇨와 2형 당뇨 발생 기전이 다른 건 맞지만 네. 비슷한 비율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과장님 그렇다면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이 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런 당뇨병성 신경병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말초신경계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합니다. 우리 말초신경계는
이런 큰 신경과 작은 신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각 신경의 굵기마다 하는 기능이 다르게 되는데요. 운동신경은 근력 운동을 담당하게 되고, 감각신경 중 굵은 신경은 접촉, 진동, 자세 기능을 하며, 이 신경이 얇아질수록 차가움이나 따뜻함,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율신경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자율신경은 아주 가는 이런 신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주로 심박동, 땀 분비, 체온, 혈압, 대소변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초신경에 손상이 올 때 아무래도 굵은 신경보다는 작은 신경부터 손상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작은 신경 섬유에 대한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이런 불타는 증상, 전기가 통하는 듯한 증상, 찌르는 듯한 증상이 생기다가 이후 증상이 심해지면 이런 온도감이나 작은 지점 감각도 소실되고 자율신경 기능도 소실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후에 당뇨신경병이 자꾸 진행을 하게 되면 큰 신경섬유 손상도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큰 신경섬유가 증상이 생기면 이런 접촉, 진동, 자세 등의 문제가 생겨서 균형 감각 상실이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납니다. 당뇨신경병으로 인해서 힘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아주 후기인 경우에만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상이 발생되는 위치에 따라서 병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원이부 대칭성 다발신경병이라 하여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대칭적으로 몸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부터 몸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양상이 발생됩니다. 발가락에서 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손끝에서 추후에 증상이 시작되는 양상으로 발생됩니다. 모양이 마치 스타킹을 신은 것 같고 장갑을 낀 것 같다 하여 스타킹 장갑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부위에 무엇인가 덧대어 놓은 듯한 이상 감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감각 자체가 떨어지는 감각 저하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사 기능 저하로 균형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운동 기능은 후기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위에 신경변성 통증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있던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음성 증상이라 하고, 없던 증상이 생기는 것을 양성 증상이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경병 약들이 이런 양성 증상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데요. 이런 음성 증상을 아직까지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은 없고, 신경 자체 회복을 통해서만 저희가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병성 다발신근병증입니다. 아주 좀 드문 형태인데요. 60, 70대 남성에서 호발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대퇴부 통증으로 시작하게 되고 몇 주 이내 근위압과 근위축이 유발됩니다. 사실 증상만 놓고 보면 마치 디스크 탈존증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남성에서 노년에서 주로 호발하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증을 검사하기 위해서 척추 MR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검사에서 또 우연히 신경협착이 동반되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그쪽 부위에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는데, 호전이 잘 안 됨으로써 뒤늦게 알게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대상포진처럼 등과 가슴에 이렇게 띠를 두르듯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당뇨 단일신경병입니다. 당뇨 단일신경병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경의 부분의 손상으로 오는 질환입니다. 당뇨가 있게 되면 압력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취약한 위치는 인대와 뼈와 접하는 손목, 팔꿈치, 종아리뼈 부분이며, 이러한 증상이 서서히 손끝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 질환을 분류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발신경병과 함께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환자분께서 이렇게 손이 저리다고 오셨는데 이것이 당뇨 다발신경병 때문인지 단일신경병 때문인지 정확히 감별이 되지 않으면 엉뚱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손목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손목 쪽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이것이 증상이 심해지면 신경이 붓게 되고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의 일환으로 여기 구성하는 인대를 끊어줘서 공간을 넓혀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진단이 정확하지 않아서 당뇨 다발신경병이었는데 이러한 시술을 받게 되면은 피부에 상처만 생길 뿐 증상이 호전되지가 않습니다. 당뇨 내신경병은 당뇨 단일신경병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다르게 분류하는 이유는 발생 기전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로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갑자기 발생한 이유는 피가 잘 통하지 않는 허혈성 병태 기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주로 안구 운동 내신경에 발생이 돼서 이렇게 안구의 운동에 마비가 생기고 안검 하수가 생기는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혈중 질환과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 자율신경병은 우리가 원이부 대칭성 다발 신경병과 함께 아주 가장 흔한 당뇨 신경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완 기간이 길수록 호발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자율신경 증상으로 땀 분비 장애, 체온 조절 이상, 눈과 입이 건조해진다든지 기리성 저혈압이나 부정맥 같은 심장 자율신경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장 자율신경병은 사망률을 2배로 올리기 때문에 내가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다든지 심장이 자꾸 두근거린다 할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자율신경병은 일반적인 저희 신경전도 검사나 일반적인 검사로서는 좀 진단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상까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도대체 왜 생길까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이 병의 진행 과정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평소에 포도당 대사에 관여하지 않으면 신경 영양 효과를 하여 신경 증식과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를 유발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세포 자멸을 유발해서 신경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당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 의존성이고 이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런 당뇨의 경우에는 적절한 인슐린 투여와 이런 C펩타이드라는 물질을 투여 시 신경병 발생을 감소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엄격한 혈당 조절에도 불구하고 병이 자꾸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런 당뇨의 경우 이런 많은 연구에서 대부분 혈당 조절을 엄격히 하였을 경우 이렇게 당뇨 신경병은 예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이렇게 더 많은 연구가 있었고 특히 마지막엔 10,000명이 넘는 대규모 연구가 있었지만 결국 당뇨 조절만으로는 신경병을 예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이형 당뇨의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으로 대부분 선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대사증후군이 오랜 기간 경과 후에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다른 기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대사증후군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당, 이상지지혈증, 복부비만, 고혈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혈압이 발생이 되면 활성산소가 발생이 돼서 산화 스트레스가 유발돼서 세포 자멸을 유도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상지질혈증이나 복부비만이 있게 되면 몸에서 지방산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이러한 지방산이 결국 신경세포와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수초세포에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대식세포의 작용 활성화를 통해서 신경의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경우에 레닌 안지오텐신계의 상향 조정을 통해서 이러한 미세혈관의 수축이나 기능 부전으로 이러한 신경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형 당뇨병에서 신경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당뇨 조절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다 같이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아무래도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이 병이 나타나는 만큼 진단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네, 사실 어려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환자분의 증상과 가지고 계시는 병력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면 신체 진찰을 통해서 이러한 신경계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신경계에 이상이 드러나게 되면 저희가 신경전도 검사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하게 되는데요. 자,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환자분께서는 누워 계시면 되고 검사자가 이러한 프로브를 신경 위에 갖다 댑니다. 여기서 전기 자극을 유발을 하게 되면 신경이 흥분되고 이러한 흥분된 신경 신호는 근육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유발된 전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신경전도 검사는 최적 표준 검사로서 여러 당뇨병성 신경병증 연구들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적용하는 검사법입니다. 또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신경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나올 경우 무증상 당뇨신경병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에는 몇 가지 좀 단점들이 있는데요.
주로 큰 신경 섬유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말초 신경들은 작은 신경부터 손상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를 통해서는 초기에 진단이 어렵고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검사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신경이 사실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경 초음파 검사입니다. 신경 초음파 자체로는 저희가 신경병을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고 진단 보조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발신경병에서 단일신경병이 동반될 경우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도움을 저희가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 손목 터널 쪽입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에 있는 정중신경이 정상인 사람들에서는 이렇게 크기가 작고 신경 다발이 이렇게 잘 관찰이 되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겨서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신경이 붓게 되고 초음파 음영이 적어져서 이렇게 검게 나와서 신경 다발이 잘 관찰되지 않는 소견으로 저희가 간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 신경 섬유 검사법은 조금 특별합니다. 단 일반적인 검사와 다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데요. 먼저 피부 조직 검사입니다. 피부 상피의 작은 신경 밀도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정상적인 사람에서 이런 검은 부분이 작은 신경입니다. 이런 작은 신경이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당뇨 신경병이 점차 심해질수록 이러한 신경들이 소실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이 검사는 피부에 5mm 정도의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수한 염색 시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검사로 각막 동일 초점 현미경 검사가 있습니다. 각막의 3차 내신경 밀도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듯 이런 각막에 작은 신경들이 이렇게 정상인 사람들은 잘 형성이 되는데 비해 당뇨 신경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경들이 소실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침습적인 검사이긴 하지만 아직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서 널리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자율신경은 대부분 다 작은 신경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런 자율신경을 측정을 해서 거꾸로 유추해 나가는 형태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검사로 정략 감각 검사, 교감 피부 반응 검사, 심박동 변이도 검사, 기립 경사 테이블 검사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과장님, 그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혈당 조절을 잘 하고 생활 습관을 잘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네, 치료의 첫 출발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혈당 조절을 잘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당뇨의 경우에는 엄격한 혈당 조절을 통해서 신경병의 발생을 억제할 수도 있고 진행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2형 당뇨의 경우에 제한적인 효과라고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신경전도 검사 결과를 개선시키고 증상을 호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제가 임상에서도 경험해보면 당뇨 조절을 열심히 하고 나서 이런 신경전도 검사 결과가 개선되는 분들도 계셨고 증상의 호전을 보여서 약을 줄여나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조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주로 2형 당뇨에 해당이 됩니다. 심장 자율신경병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서 대사증후군을 개선 시에 피부 조직 검사상에서 신경 밀도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약제가 개발이 되었고 투여 중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약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치옥트산이라 하여 항산화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 보조인자입니다. 또한 이 항산화제 역할을 통해서 말초신경 혈류를 개선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신경병의 진행을 감소시키고 저림 통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로 통증 조절인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통증약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면면을 보시면 사실 조금 무서우실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 항균형제라고 좀 무서운 단어들이 적혀 있는데, 우리가 약이란 것이 열날 때 쓰면 해열제고 아플 때 쓰면 진통제가 되듯이 이렇게 처음에 개발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부작용이 적고 아주 우수한 통증 치료제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의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은 생각보다 유병률이 높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약 12%의 환자분들은 증상이 있어도 담당 의사에게 증상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병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병이 방치될 경우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신경병은 적극적으로 혈당 조절과 위험인자 관리를 통해서 예방 및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심해지기 전에 미리 치료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2형 당뇨의 경우 진단받은 즉시 신경병 검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매년 선별 검사를 받도록 권유합니다. 1형 당뇨의 경우 진단 후 5년 뒤부터 매년 선별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병의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심각할 경우에는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가운데 발이나 다리에 저림감이 있다든지 발에 상처가 난 적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경산중앙병원 신경과 김주현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